여행 중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첫날부터 잠을 설쳐 컨디션 난조를 겪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여행을 떠난 첫날 밤은 유독 잠에 들기가 힘든 걸까요? 수면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첫날 밤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있는 공간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뇌의 한쪽을 깨워서 경비원처럼 주위를 감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브라운대 마사코 타마키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수면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일어나는 뇌 활동을 조사한 결과 논리와 분석의 기능을 하는 좌반구가 각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급작스러운 일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뇌가 최대한 깨어있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면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주면 뇌도 긴장을 덜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면 환경의 안정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숙소를 선택할 때 체크하셔야 할 것은 냉난방 방식입니다. 호텔 측에서 방의 온도를 관리하는 중앙 냉난방 방식이 아닌 투숙객이 직접 방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개별 냉난방 방식의 숙소를 추천드립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침실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3도지만 선호하는 온도에 개인차가 있는 만큼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로 맞출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특히 한겨울이나 한여름 중 여행을 떠날 예정이시라면 이 부분을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음과 방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소음은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박 출량의 이상과 수명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벽간 소음이나 층간 소음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 숙소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박 건물은 혹시 모를 상황에서 투숙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입문은 방음이 잘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엘리베이터나 수영장, 연회장 근처의 방은 외부의 소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 미리 요청 사항을 적어놓거나 프런트에 문의를 해보고 조용하고 구석진 방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더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숙소 예약을 완료했다면 여행에 필요한 짐들을 챙겨야 되겠죠. 먼저 귀마개입니다. 귀마개는 가격의 부담도 거의 없고 부피도 작게 차지하지만 예기치 못한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수면 과학자들은 귀마개로 오른쪽 귀를 막고 자면 야간 경비원처럼 보초를 서고 있는 좌뇌의 활동을 막아 불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좌뇌의 감각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투영되기에 오른쪽 귀를 막아준다면 좌뇌의 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비행기를 탈 때 귀의 먹먹함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기압 감소 귀마개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챙기면 좋을 물품으로는 목베개와 수면 안대가 있습니다. 목베개는 이동 중 틈틈이 수면을 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인데 많은 분들이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목베개를 목 뒤를 감싸는 쪽으로만 착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원래 목베개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 반대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잠에 빠졌을 때 고개가 좌우로 휘청거려도 목베개의 쿠션이 턱을 받쳐주어 목이 더 꺾이지 않도록 지지해주죠.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5에서 7kg 정도로 무거운 볼링공에 적응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일 때 목의 경추 부위는 큰 압력을 받게 되죠. 고개를 60도로 내렸을 때 가해진 압력이 27kg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앉아서 잠을 자면 좋지 않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목 뒤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위로 들고 의자 뒤쪽으로 기대는 자세에서는 목 사이에 발생하는 틈을 받쳐주어 하중 분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면 안대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빛을 차단해 단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귀에 거는 타입은 자다가 머리를 뒤척이면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지 않는 헤드밴드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 착용감이 답답할 수 있는 스펀지 소재보다는 쾌적한 느낌의 실크 소재가 오랫동안 착용하실 때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꿀잠을 위한 여행 필수템, 집에서 쓰던 베개입니다. 낯선 곳에 자신의 침구류를 한 가지라도 가져가면 우리 뇌를 속여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입었던 잠옷이나 자주 쓰는 향수와 같이 평소 써왔던 것들을 챙겨가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여행 중 꿀잠을 자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날 계획 중이시라면 시차에 적응하는 것도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표준 시간대와 2시간 정도만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불면이나 소화불량 등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시차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16시간 단식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패트릭 플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몸은 16시간 동안 굶으면 뇌의 하단 쪽에 위치한 시상하부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음식 생체 시계를 작동시켜 이를 통해 수면 패턴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 목적지의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침이 됐을 때 첫 끼를 먹으면 생체 시계가 그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오가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한 집단이 16.2배나 시차를 덜 느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차 적응 방법 하나는 빛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도착지의 낮 시간을 기준으로 햇빛을 쬐거나 청색 LED를 이용해 빛을 충분히 받으면 체내 생체 시계가 조절되어 낯선 곳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방법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우주인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인들은 하루 평균 10번이 넘는 일출모를 보는 환경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신체 리듬이 무너지기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잠에서 깨자마자 청색 LED를 쬐어 생체 시계가 낮 시간대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빛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수면의 자양분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여행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매 순간마다 풍족하고 행복이 가득한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수면에 관해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